네, 안녕하세요. 무예임터의 예비마침 김선현입니다. 오늘 리뷰할 책은요, 2011년 SBS에서 방영했던 무사 백동수라는 드라마를 기억하십니까? 아마 이 드라마를 통해 이름이 익숙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. 오늘 리뷰할 책은 바로 조선의 협객 백동수입니다. 저자인 김용호 선생님은 대구에서 직장 생활을 하시던 중 우연히 접한 한국의 전통 무예라는 책 한 권 때문에 삶의 진로를 받고 무예인이 되신 분입니다. 조선의 무예는 어떻게 싸웠을까라는 책을 설명드렸던 영상이 있는데 기억하십니까? 그 책의 저자이신 최영국 선생님을 설명드리며 무예 24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. 우리 김용호 선생님도 무예 24기를 익히시고 세계문화유산 화성에 이 무예 24기를 전파하는 일에 힘을 쏟으셨습니다. 이 조선의 협객 백동수, 이 책은 이 김용호 선생님이 10년간 노력 끝에 완성한 책으로 백동수가 편찬 총감독을 맡은 이 무예 도보 통지가 만들어지는 과정과 함께 이 조선 무사 백동수의 생애를 그리고 있습니다. 이 무엇이 김용호 선생님을 이 10년간 백동수에 대해 연구하게 만들었을까요? 선생님께서는 이 한국 무예의 역사와 이 조선 무사 이야기를 만들고 싶다는 욕심과 이 우리나라의 역사가 너무 한쪽에만 치우쳐 무예에 인색했던 것에 대한 아쉬움으로 시작하셨다고 합니다. 어려운 이웃과 약자를 돕는데 한결같았던 협객인 이 백동수의 생애와 이 무예도보 통지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따라가다 보면 지금까지의 인식은 바뀔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셨다고 합니다. 책은 크게 이덕무와 박제가 그리고 백동수, 이 젊은 무사의 자화상, 이 장수의 길이란 무엇인가, 다시 못 볼 기남자, 총 4장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. 이 백동수의 성격과 인상을 예상할 수 있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. 이 친한 협객들과 함께 이 북한산에 오른 백동수는 이 무례배들과 시비가 붙었습니다. 불같은 그의 성격을 잘 아는 것들이 이 소매로 붙들었지만 이 백동수는 누가가리로 몸을 날려 무례배들의 두목과 마주섰고 이 천천히 소매를 거두며 이 어금니를 꽉 다물어 이 그의 검은 수염이 쫙 펴지자 두목은 상대가 백동수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도망쳤다는 일화가 있었습니다. 이런 백동수를 그에 벗들인 이덕무와 상대중은 염려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. 그 누구보다 그의 학문적 재능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. 하지만 그들의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는 책이 아닌 현실에서 세상을 배웠습니다. 가난한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겨울이 찾아오면 이 백동수는 청계천을 따라 걸으며 이 다리 밑 거지들이 사는 옥막을 살피고 거적을 사서 나눠주곤 하였답니다. 이 청계천 다리 밑에서 세상을 배우는 모습을 본 이 친구들은 더 이상 그에게 학문을 강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. 하지만 이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이 여몽 이야기처럼 그도 깨닫는 순간이 있었습니다. 이 오랫동안 개천 밑에 이 모래가 쌓여 해마다 장마철이 되면 이 물이 넘쳐 많은 사람들이 이 피해를 입곤 하였는데 이 나라에서 준 설사를 설치하고 이 2달 동안 청계천을 정비하였습니다. 이 해당 공사를 지켜보며 이 백성들에게 두루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이 관의 힘을 적절히 사용하는 법을 공부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. 그러면서 그는 이 집안에 틀어박혀 이 책을 읽었다고 합니다. 이 율곡이이 태계이황, 이 백범 김구처럼 우리에게 익숙한 호들이 많이 있습니다. 이 백동수는 이 호를 3번이나 바꾸었는데요. 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고 방황하던 그의 이야기도 매우 흥미로웠습니다. 들야에 줄일 뇌자를 더해 야내는 그의 첫 호였습니다. 이는 신분의 벽을 느낀 그가 가진 이 사회에 대한 분노와 저항이 담겨 있었습니다. 세상의 규범에 따라 이 겉을 꾸미거나 적당히 타협하지 않는 이 이단화와 같은 그에게 어울리는 호였습니다. 불같은 성격과 황소 같은 고집을 이 주위 사람들은 우려하였지만 이 타고난 성품을 고치기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. 이 자신의 가장 큰 결점이 이 서두르는 것에 있다고 판단한 백동수는 이 자신의 서재 이 문설주에 이 점제라 써붙였습니다. 점은 차츰차츰 나아간다는 뜻입니다. 야내와 점제는 이 타고난 성품대로 호협하게 살고자 하는 이 욕망과 점잖은 선비의 풍모를 갖추려는 이 의지가 얽혀있는 이 청년 백동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. 점제가 된 이 25살의 백동수에게 여전히 서울이라는 자신의 출신이 발목을 잡았습니다. 어느 날 백동수는 이 만취한 상태에서 박지원을 찾아가 술을 내놓으라 말하며 이 가슴 속에 쌓인 세상에 대한 분노와 원망을 쏟아내었다고 합니다. 이를 들은 박지원은 어르고 달래보다가 이 술을 깨게 만들어야겠다 생각하고 이 백동수의 볼기를 10대나 내리쳤습니다. 이 다음 날이 되어 곰곰이 생각해보니
이 웃어넘길 상황이 아니라 이 벗이 내린 이 극약 처방이라는 생각과 함께 그를 찾아가 정중하게 사과했다고 합니다. 이후 백동수는 이 부드러우면서도 견고함을 지닌 박달나무처럼 이 지혜롭게 살겠다는 다짐과 함께 인재라고 호를 지었습니다. 인을 파자하면 이 질긴 가죽과 이 굳센 칼날로 이 강함과 부드러움이 조화를 이룬 글자였습니다. 셋 다 멋있는 표현이지만 이 필자인 김용호 선생님은 이 그의 인생을 돌아보았을 때 인재가 가장 어울리는 호가 아닌가 생각하셨다고 합니다. 그러면 어떻게 이들이 무예 도보 통지를 편찬하게 되었을까요? 이 책의 프롤로그에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. 1789년 가을 이른 새벽부터 백동수는 이 군장을 차려입고 집을 나섰습니다. 박제가 이동무와 백동수는 이 날이 밝는 즉시 어명을 기다리라는 특별 지시를 받고 이 정조를 만나러 갔습니다. 셋이 나란히 고개를 숙이고 엎드리자 정조의 오금이 떨어졌다고 합니다. 새로운 무예서를 편찬하라는 말과 함께 이름을 무예도보 통지라 지어주었습니다. 무예는 무사들의 법칙이라는 뜻이고 이 도보는 그림으로 그려진 족보를 말합니다. 통지는 그 뜻이 어디든 통한다는 것으로 이 종합서적이라는 말입니다.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나라의 병사는 모두 고위 무관들이 편찬 책임을 맡았으나 이 무예서만큼은 예외였다고 합니다. 이 무예서 편찬을 총지휘할 감독은 이 창건무예에서 당대 최고여야 했기 때문입니다. 남자는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 목숨을 건다고 하였습니다. 이 자신을 알아주는 군주를 만나 이 뜻을 함께하는 벗들과 능력을 펼칠 절호의 기회를 얻은 백동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었습니다. 이 책의 제목만 보면 위인전처럼 느껴져 지루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저는 소설책을 읽는 느낌이었습니다. 이 타고난 신분이 낮은 주인공이 이 세상의 틀을 깨어내기 위해 이 자신의 능력을 펼치고 또 이 친구들과의 뜨거운 우정, 또 변화되는 사회에 대한 대처 등 이 재미있는 내용들이 곳곳에 있습니다. 소설처럼 아주 재미있게 읽을 수 있으니 꼭 한번 읽어보기를 추천드립니다. 오늘도 내비마침 김상현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야뇌와 점제라는 호는 야뇌 청년 백동수의 모습에 의지가 보입니다. 말을 해볼까요? 아니. 자, 이제 한 마디 끝낼 수 있어. 네네네. 청년 백동수의 의지가 보입니다. 네, 좋습니다. 오늘도 내비마침 김상현이었습니다. 오늘도 내비마침 김상현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시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죄송합니다.